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전북이 항공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될 것인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된 반면에요. 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 가능성과 또 미군 공항의 확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대립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 대권 주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여러 정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찬반 논란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경제성과 부지 선정 문제 등의 주요 쟁점과 또 과연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과거 일이지만 김제공항도 무산이 되고 전북이 항상 수혜당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곧 기본계획도 나오는데 전북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국제공항은 필수라고 보거든요. 중국 교역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반대하기보다는 희망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항공 오지인 전북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요. 인프라가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이라는 특성상 철새 도래지인 것도 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 갯벌들도 많고 지켜야 할 자연 자산이 많은 곳인데 지금 군산에 있는 공항 그쪽을 증축을 한다던가 장소만 이동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된 위치가 군산공항이랑 거리상으로 1.3km 정도라고 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도 미군이 활주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단순한 군산공항의 확장이라는 느낌이라서 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몇십 년째 찬성과 반대 문제에 부딪혀 있고 여야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하는 길이 뭔지 도민 모두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의 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전북 경영자 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북 경영자 총협회 상임부회장 김동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 살리기위원회 한승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예, 방송 시작 전부터 대기실에서 우리 두 분의 대립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만금 신공항 관련된 의견들을 좀 잘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이 공항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항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또 부딪히고 있는 요인들까지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창 부회장님, 예. 아주 강하게 찬성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계시고 가장 앞장서 계신 분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공항 건립의 이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 1998년부터 김제공항 때부터 추진됐고요. 예. 새만금 신공항은 2016년에 국토교통부의 그 제5차 공항개발 계획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던 국책사업입니다. 예.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가 구분되는데요. 계획 단계는 국가 중장기 계획 반영하고 사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재정사업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고요. 실행 단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추진 및 준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우리 항공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적 유발 효과도 입증이 다 됐습니다. 수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다시 말해서 편익비용비라고 하는데 BC. 이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지껏 난항을 겪었어요. 근데 그 편익비용비라는 것은 BC라는 건 평가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19년 1월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검사 검토 면제를 받아서 예타 면제를 그래서 이제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기본계획이 섰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이 과정인데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빨리 알겠습니다. 개항할 수 있도록 예, 예. 모든 관계를 이 건설 방법을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까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과 별개로 혹시 회장님 그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강하게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들어오면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켜 주셨는데. 예, 찬성 정도가 아닙니다. 예. 저희가 그 군산 지역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전라북도 전 고창이고 김제고 뭐 무주에서도 예, 어느 정도의 전라북도 실정을 알고 우리 전라북도의 어려운 여건을 보면 예. 인구 감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요. 예. 전라북도 시군에서 소멸 지역으로 지금 거의 소멸되게 돼 10개 있는데 시군이. 이 네. 국제공항은 더군다나 국가 예산으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국가 기반 시설이에요. 예. 도로를 내주고 철도를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공항을 만드는 건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제 한승우 위원장님께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성의 목소리를 아주 김동청 회장님 강하게 내주셨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우리 녹색연합 또 새만금 살리기위원회 상당히 많은 환경단체들,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자, 그 취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서 회장님께서 경제성이 검증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BC가 0.479로 해서 보통 1이 되어야 BC가 1이 되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경제성이 있는 건데요. 0.5도 안 됩니다. 이미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 경제성이 없다라는 게 검증됐다라는 것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당 부지가 현재 새만금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수라갯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에 이번에 환경의 평가를 해보니 36종 이상의 법적 보호종이 살고 있습니다. 예. 한두 종도 아니고 36종 이상의 법적 보호종이 살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개발할 지역이 아니라 보호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2050년. 그렇죠. 예, 그런데 탄소 흡수원 중에 가장 우수한 흡수원인 갯벌과 염습지를 파괴하는 것들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류충돌 관련된 영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조류 번식지도에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철새 이동 통로입니다. 예. 따라서 상시적으로 조류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미군으로부터 독립적인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항을 만들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재의 부지가 미군 공항과 바로 인접해서 공항을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1.3km 정도 네, 떨어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3. 활주로가 불과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활주로 간 거리가 최대 2.9km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4km밖에 안 됩니다. 예, 하나의 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봐도 같고요. 된다. 예. 사실상 미군의 간섭과 통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공항의 활성화에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다. 자, 하나씩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한승우 위원장님께서 뭐 거기에 여러 대해서 가지 제가 좀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뭐부터 말씀? 저 제가 경제성 수라갯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부분은 어떻게 0.479? 그거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밀도가 가장 그 평가 항목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 도민으로만 해서는 18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유동인의 여러 가지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479 그 외에는 평가에서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보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주 무안공항은 광주와 전남권을 지금 전체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300만이 넘을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180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우리 자, 이제 위원장님이 두 번째 소라갯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문제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소라갯벌은 이미 2006년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부터 예. 이게 물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한번 비춰드리자면 이게 예. 지금 문규현 신부님께서 그 소라갯벌에 대해서 그 광활한 땅 위에
풀이 나서 갯벌이 아닌 곳에서 장화도 신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내신 이 사진이십니다. 예. 제가 왜 오인을 이렇게 하면 문균 신부님을 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이미 이렇게 수라갯벌이라는 그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는 이미 이 갯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야하.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36종의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고 보호종이 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종 36종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없어도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사진을 보시면 수라갯벌이 이미 육지입니다. 물이 없습니까? 네. 설명드리면은요. 예. 일단 36종의 법적 보종이 산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저희가 된 조사한 게 부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갯벌이라는 용도는 예. 갯벌의 정의가 뭐냐면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 그 미세먼지나 아니면 미세한 흙들이 쌓여서 오랫동안 쌓여서 퇴적된 그런 관계고 또 물에 잠길 때가 있어야 되고 예. 물에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수라갯벌은 아까 말씀한 2006년에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부터 이미 물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육지화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수라갯벌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회장님이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 저 번 다녀왔습니다. 가봤습니다. 저도 예. 가봤는데 아까 저 사진처럼 육화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바닷물이 드러나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올해 2월달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호에 대해서 담수화 정책을 포기하고 해수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1일 2회로 해수통량을 늘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수라갯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지금 우리 세계 자연 문화유산에 갯벌이 등재됐죠. 신안이고 뭐 전라남도가 예. 순천하고 신안이 되고 예. 이 청청남도도 하나 되고 서천, 우리 전라북도가 됐는데 고창이 됐습니다. 예. 고창이나 줄포, 곰소는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저새랄지리 뭐는 아주 그 희귀종의 새들이 예. 뭐 10km, 20km 날아와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옆에 우리 인근에 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전라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해변가에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러니까 한 가지 수라갯벌의 보호종을 줄포만 갯벌로 좀 이동시키자. 이동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류가 예. 그런 갯벌에서도 살겠죠. 단지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말씀드린 저희들 경제인 입장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예.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나 이런 여러 가지에 결정적으로 아주 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데 예. 이것이 더 큰 것이냐 우리 도민들에게 먼 훗날 우리 후손 전라북도 후손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냐. 예. 아까 말씀드린 법정 휴기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 현재 국책 사업으로 30여 년이 넘었는데요. 새만금 사업이. 예. 이거 이제 와서 그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는 너무 제가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어요. 토론을 이제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제 뭐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장님, 예, 반론하시죠. 저세나 철새가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철새나 저새나 이런 조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사는 제가 이유가 어떻게 물어볼 수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서천과 고창 갯벌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도 과거에는 이 중요한 그 국제적인 철새 이동 통로였고 서식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곳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의 유산으로 등재가 못된 겁니다. 한국의 유산으로 등재가 되려면 먼저 선결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습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새만금 내부는 이미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습지 보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갯벌에 포함이 안 된 것이지 갯벌 그 자체의 기능이나 우수성으로 보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예. 제가 뭐 그 환경을 지키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 환경이 좋습니까? 무주도 그렇고 갯벌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 전라북 도민이 지금 어렵게 온 것을 이제 와서 찬반으로 나누어서 갈등을 만드는 게 제일 문제다는 말씀이고요. 예. 군산공항이 그걸 확장하거나 군산공항 1.3km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게 미군 공항이지 왜 이게 예, 군산공항이냐고. 이 부분 좀 네, 정확하게 그 한번 더 말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예, 예. 대해서는 군산공항은 이미 충주공항이나 광주공항과 같이 대한민국 공군 공항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군 비행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원래 예. 군산의 민항기를 좀 취항하려고 또 등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미국의 가장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미군- 때문에 그 1.3km는 예, 예.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 단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또다시 소음도 좀 다소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걸 옮겨도 질 수가 없고요. 미군 공항하고 1.3km 떨어져 미군 공항을 쓰거나 미군 공항이라고 보시는 건 저는 아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한승우 위원장님. 예, 그 현재 미군 공항 옆에 짓고 있고 원래 미군 공항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군과의 협약을 통해서 그동안 군산공항에서는 하루에 10번밖에 왕복 20번밖에 취항할 수 없었던 것, 야간에도 취항할 수 없었던 것, 그다음에 국제선 취항도 미군이 반대해서 못했던 건 저희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신공항을 만들면서 미군 요구한 부지에다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 보도 자료가 나가서 뉴스가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부분을 드러내신 겁니까? 예. 그 현재 군산공항 바로 옆에다가 새롭게 신공항 부지를 만들었는데요. 예. 그 부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미군 요구안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나오냐면 2017년에 새만금 신공항 항공 수요 조사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군에서 요구안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군산공항이 미군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왜 하는 미군은 신공항을 왜 요구를 했을까요? 그 가까운 1.3km. 아니 그러니까요. 예. 원래 전라북도는 그곳에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송화진 지사는 사실은 김제 화포지구를 선호해서 그쪽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는 도민들의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저는 위원장님 네, 잠시만요. 한승우 위원장님 말씀 미군이 듣고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이 작전상 불편하고 훈련상 어려움, 보안상 어려움이 있으면 멀리 보냈겠죠. 예.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미군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군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군이 이용하기 위해서 제2활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희망사항과 요구를 예전부터 계속 했더라고요. 예. 2007년에도 이미 군산시에 보낸 공문, 2013년도에 보낸 공문에 보면 우리는 제2활주로가 건설되기 희망한다. 같이 국제공항으로 민항으로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예. 서로를 인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군이 그쪽에다 부지를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자신이 이용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지정한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물론 이제 잠깐만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미군 요구안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공개 신청한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미군 2019년에 예.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표입니다. 위원장님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예. 만약에 송환 지사님이 했든 누가 했든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장소가 국가 예산으로나 국가 정책상으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 타당성 검토 그 과정도 얼마나 어렵게 왔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이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옮겨달라고 했다. 그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비행장이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군산에 가장 가까운 게 좋고요. 아무래도 또 예를 들자면 미군 공항이 군산 지역에 있는데 이 새로운 신공항을 엉뚱하게 격포나 이쪽 아주 한 40km, 30km 떨어진 곳에 짓는다면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환경이 더 나빠질 것 같고 또 미군이 만약에 공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공항이 됐던 공항이 전시가 되면 전부
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적으로도 볼 때도 미군하고 가까워서 예. 만약에 그걸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에도 엄청난 좋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뭐 1.3km고 가깝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미군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공항 개발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민항이 들어서기로 한 계획 속에서 이제 미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있는 군산의 국내 공항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네. 사실 속에서 이제 유도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도민들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또 제한을 받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쪽 부지가 바로 미군 부대 옆에 있고 미군 요구에서 이쪽 부지를 선정할까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미군이 뭐 이용 안 하면 뭐 그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그렇겠죠. 있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사업에 추가된 게 원래 전략 환경평가에서 초안에는 없었는데 예. 유도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예. 유도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군산공항과 새로운 신공항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미군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수용을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새만금 신공항 부지의 매립 높이가 3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7.16m로 매립 부지의 높이도 올렸습니다. 왜 올렸느냐? 미군의 활주로가 7.6m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활주로와 똑같은 높이로 매립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통합 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제라고 하는 건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 관제를 현재 미군 공항이 막 옆에 있기 때문에 군산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까지 미군이 통합 관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부지에다가 유도를 연결해서 통합 관제를 하고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입장은 이 통합관제 결정된 바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국토부 계획에서는 통합 관제로 돼 있는 건데요. 아직 기본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안으로는 이미 유도로가 들어와 있고 통합 관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소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소파 규정은 뭐냐면 우리나라 공항을 미군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옆에다 공항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관제하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공항이고 미군 공항이라고 해도 제2호 활주로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위원장님 말씀은 아주 참 거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전시 작전권이랄지 뭐 이렇게 한미연합 사령부에 우리나라 대장은 계급적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미군이 사령관이고요. 우리 한국 군인은 똑같은 대장인데 부사령관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소파 규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렵고 그분들에게 유력에 돼 있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해서 뭐 높이를 높이고 뭐 거리를 가깝게 하고 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후세대에 만약에 전쟁이 나서 6.25 같은 사태가 온다면 우리 자손들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 국감장에서도 이 새만금국제공항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물론 예탈 면제에서 새로운 또 국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항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 발표하면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김동창 부회장께서 해주셨는데 정치적으로도 이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이제 경선 끝나고 대선 주자가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경선 과정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 견해를 보였고요. 우리 뭐 도에 방문을 해서도 인터뷰에서 아주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의원도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그 움직임이 나올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 중에 뭐 홍준표 예비 후보는 뭐 무한공항이 한 개면 충분하다고 하고 심상정 후보는 뭐 토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은 우리 전라북도 실정을 너무나 뭔가 모르고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자회견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공항을 이 두 분이
더군다나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예. 뭐 한 달, 두 달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야 바꿀 수도 있고 뭐 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얼마나 이걸 찬성하고 있고요. 또 예. 물론 반대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나는 전라북 도민의 수건 사업이라고 아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또 국토교통위 소속이죠. 김윤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현덕입니다. 예, 자 국토위 위원으로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공항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성과도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요. 예. 홍준표 의원 또 심상전 의원께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지역 현실을 잘 모르는 정말 개인의 의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 교통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한공항 통합 문제 또 신공항 사업성 문제는 이미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이미 나 있고 또 어떤 어느 신공항 프로젝트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사업이 제재에 올라 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것으로 예.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그걸 답변도 지금 땡기는 김 것으로. 의원님 예, 말씀처럼 앞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답변을 한 부분으로 나왔죠? 그렇죠. 이제 예. 앞당기겠다. 예, 예, 그래서 정확히 앞당기는 것은 고시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예,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국정감사 기관에 확인을 했고요. 예.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작이 이미 됐는데 네. 여기서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추진 과정을 더 앞당겨야 된다 이런 국토부의 발언까지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지금의 이 신공항이라는 곳이 현재 있는 군산의 미군 공항 가까이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공항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승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군 공항의 확장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공항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일단 추진은 하되 이 미군 공항의 확장으로 가도 상관은 없고 우선 진행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미군 공항 쓸 수 있다라고 수용을 그 쟁점이 발목을 잡혀버리면 예예. 또다시 이게 이제 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공항이 또 늦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예. 일단 공항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일을 해가면서 가능한 미군 공항이 쓸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억제하고 우리 민간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관제도 역시 받게 될 텐데요. 네. 예.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일단 그 문제가 또 발목이 잡히면 예.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 때문에 봤지만 사실 뭐 5년, 10년 연기되는 건 또 불보듯 뻔하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재 이왕 공항 문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어떤 그 작은 쟁점에 매달리지 말고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히 집행하는 것으로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부지 이전이라든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만약에 예.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쟁점을 넣어서 예. 논의하게 될 경우 예. 저는 오히려 전라북도의 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수건 사업인 이 예. 공항 건설 사업이 오히려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환경부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과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 의견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 공항 사업은 반드시 추진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 이외에 예. 다른 재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세워야죠. 해결책을 내세울 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뭐 김동정 부회장님은 그 보종을 옮기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대안을 문제에 대해서 예. 결국은 저는 예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예. 다른 공항에 비해서 예, 네. 실제 공항을 건설할 때 다른 부대 시설이 군산공항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이미 그 새만금에 있는 고속도로라든가 주변 도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부대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자칫 그 문제 또 환경 문제니 뭐냐 해가지고 공항을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공항 하지 말자로 갈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공항 확보에 추진하는 것을 결정해놓고 예. 그러면서 이를 보면서 저는 재발 문제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김윤덕 의원은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제일 먼저 지지를 선언했고 뛰어왔습니다. 자, 글쎄요. 뭐 이재명 전 지사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좀 제안을 하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역 정책구역 발표할 당시에도 새만금 공항 문제는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제반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새 정부 차원에서 그 새로운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 공항을 추진한 과정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히 따지는 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결국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을 흔들거나 또 딜레이 시키거나 이런 데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확고한 입장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대화를 그 시에 나눴고요. 예. 이건 좀 예.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떤 개발이 될 때 말이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제 대형 업체가 1급 업체가 없다 보니까 네. 그 외지의 업체들이 대부분 싹쓸이를 하는 경우 물론 이걸 김 의원님께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하셨는데 예.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권이 나서서 지역의 업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뭐 컨소시엄도 있을 테고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신공항 사업과는 또 별도로 예. 우리 지역의 건설 업체가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건설 사업에서 배제되고 또 서울 중심의 대기업이 모든 걸 관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서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더 힘을 모아서 해내야 되는 문제다. 늘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도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예. 앞으로 이 신공항 문제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뭐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예. 저는 국회의원들 또 우리 전라북도가 좀 힘을 모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승우 위원장과 김동청 부회장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승우 위원장님 혹시 정치권에 하실 말씀 뭐 김동청 저 부회장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먼저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제안도 좋습니다. 예. 네. 민사 나누시죠. 김윤도 의원님께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소신 있게 이렇게 신공항 건립에 적극적인 활동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전라북 도민 한 사람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끝까지 열과 성을 가져서 새만금 신공항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멀지 않은 훗날에 아주 잘하신 일로 아마 도민들께서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예.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예.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하시죠, 그 뭐 조류나 36경의 법정 보호종을 이전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 복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만금 전체 면적이 409평방킬로미터에서 약 1억 2천만 평입니다. 서울로 3분의 2배인데요. 이 중에서 환경 생태 용지가 42평방킬로미터에서 1270만 평이고 14.4%. 그다음에 농생명 용지 94.3평방킬로미터에서 2850만 평 32.4%입니다. 결국에 전체로 47%, 약 4120만 평의 용지면은 저는 생태 복원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지 또 멀리서 날아오는 새를 더 좋은 먹이나 여러 가지로 환경을 주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예. 한승우 의원님. 김윤동 의원께서 미군과의 관계 문제는 작은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 현재 민항을 추진한 이유가 미군으로부터 독립적인 민항을 만들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사업의 취지인데 그 사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현재 미군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금 문제다라고 치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고 전북도민에게 이건 저는 굉장히 신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전북도민의 수건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컨대 이 문제는 전북도민의 수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예타 면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이거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를 한 거거든요. 이건 정략적인 결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북도민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정치권의 수건 사업이었고 더 깊게는 미군의 수건 사업이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네네. 저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정치권의 사업이 아니고 전 전라북도 도민들의 대다수의 요구가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비행장이 없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좀 더 사업적으로 확대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공항이 생김으로써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대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추진돼야 마땅하고 현재 국토부의 일정을 좀 당겨서라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하는 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킨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재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을 추진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크고 작은 그런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신공항 사업이 물거품 되는 것은 저희 전라북도 지역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전주시 갑의 더불어민주당 김현덕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오영수 전북도당 위원장을 연결해서 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영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도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정의당의 정확한 입장부터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그리고 두 분 반갑습니다. 예. 그 정의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새만금 신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건설 예정인 그 지방공항 자체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방금 아까 토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수건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토건 잡는 희망이고 또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이지 주민 생활과는 크게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새만금 공항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환경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한 그 말만 국제공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수요가 없다 전북은. 그래서 동남아 한번 가겠다고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이젠 정말 토목공사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도민 차원에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간다 처음에는 뭐 서울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새만금 공항 갈 시간에 서울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항을 이용해서 전북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공항보다는 전북 도민의 삶에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에 김윤덕 의원님도 그렇고 또 김동창 부회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이게 결정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향을 추진으로 좀 잡고 갑시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군과의 통합관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에 정의당이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이 반대 이유를 좀 더 도민들께 좀 말씀을 하신다면요. 지금 지난번 그 심상정 의원 방문했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그 신공항 자체가
아주 충분히 좀 주민들의 동의하에 재검토가 필요한 거고 또 정부의 용역 결과에서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군산공항도 어떤 운항 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예. 또 그동안 우리 30년 동안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을 벌렸잖아요. 예. 이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만 했지 지금 도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이득이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고 예. 또 이 잘못된 것들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그 정의당 입장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게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하면서 지금 예. 우리 오영수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군산공항의 경우를 이제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연평균 이용객이 약 19만 명 수준이고 활주로 이용률이 최근 5년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에 불과하다. 이 한승우 위원장님도 예.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어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 속에서 정말 신공항의 계획의 어떤 적절성 예. 또 철새 등 어떤 야생 조류 문제 또 자연 환경 등 이 다양한 것들이 제대로 좀 검토할 것을 요구했던 거고 방금 지적했던 대로 활주로 이용률이라든가 공항 이용객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신공항 자체가 필요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한 거고 그래서 환경부가 좀 제대로 검토하고 또 의미를 좀 살펴보라는 예. 그런 의미로 지적됐던 거로. 자, 김동창 부회장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영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항상 평소 존경하고 가까이에서 뵈서 반갑고요. 예, 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예. 정의당이 지금 전국 지방 공항에 대해서 염려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우리 군산 신공항만 가진 건 새만금 아니에요. 신공항만 가지고 안 한다니까 참으로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국내 공항이 이제 예. 과포화 상태고 지금 저 모두가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 그렇죠. 새만금 국제공항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 1억 2천만 평에 이르는 그 광활한 국토가 있고요. 동남아나 중국 푸동이 605km밖에 밖에 안 되는 가장 가까운 때문에 가까워서 이 접근성으로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내 남우공항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주공항이나 무안공항에 비교하면 우리 새만금 신공항은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 공항이 오기만 하면 저는 뭐 제가 한 3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적자 공항이 안 될 것으로.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정의당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소 합리적이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새만금 신공항 건립에 대해서 많은 우리 새만금 신공항 건립만은 그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흑자냐 적자냐 경제성을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 우리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보셔서 우리 전라북도 미래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중앙당에 도민들의 수건 사비물 좀 알려주시기를 사실은 제가 여러분되지만 당부드립니다. 이제 접근성과 이용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접근이 가깝다고 신공항 와서 뭐 일본이나 중국 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할 부분이 있고. 전북이 사실 고민할 점이 많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영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진행자인 저도 이제 도민으로서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승우 위원장님, 김동청 회장님의 말씀 기업하시는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어렵게 이거 지금 정부가 하나 예타 면제해 줬는데 이제 좀 하늘길 열리게 됐는데 우리 지금 열악하고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성 없다고 따지지 말고 미군 뭐 좀 통제 받으면 어때? 그래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게 유일한 기회가 왔는데
그 새만금 살려서 전라북도 좀 성장하고 발전합시다. 지금 이제 그게 위원장님 가덕도 신공항은 27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8천억이다 그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을 30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 하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 단체는 이해도 되지만 꼼꼼히 따져서 뭐 부지의 선정 문제라든지 조금 더 독립적인 민항으로서 앞으로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잘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지금 취지하고 지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업 타당성 측면이나 그 실제 사업의 효과성 예, 예. 측면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이거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된 기본 계획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환경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전략 환경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전략 환경 평가를 그러면 이미 결정된 사항에 왜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적 여기 들어오는 입지가 타당한지 계획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죠. 그걸 따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국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적정한 위치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전혀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군에게 제2활주를 갖다 바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미요. 새만금 갯벌은 1991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완료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예, 그거는 또 새만금 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방조제도 2010년에 4월에 준공을 해서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은 말 이미- 아니, 새만금 이미 사업도 그렇고 2006년에 새만금 사업의 새만금 공항은 활용 점정이라고 이렇게 뭐 문자 써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지어야 집을 지을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다 결정됐어요. 그래도 개인 집도요. 터를 잡으면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국가 예산과 국가 사업으로 이걸 국책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제 뭐 터를 옮겨라 바꿔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2006년에 대법원 선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100% 농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 농업용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환경 평가를 하고 정부 정책을 다시 밟고 있는 행정도 잘 밟고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도요. 우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개인 사업도 그 시대에 따라서 용도를 달리하고 투자처를 바꾸고 이렇게도 하는 건데 예. 하물며 국가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수건사업인데다가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우리나라의 공항입니다. 관문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지금 와서 진지게 그러면 차라리 그 반대를 해서 그 물막이 공사를 이런 걸 못하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자연환경의 선유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반대를 전- 많이 했죠. 예, 예. 그래서 끝물막이 공사가 많이 지연됐죠. 사실은. 물론 지연돼서 예. 법원에서 판단까지 받고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이고 예. 그때 말씀으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1조 2천억이 뭐 손해났다고 하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예. 제가 뭐 우리가 갈등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새만금 신공항의 건설 찬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김동창 전북 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과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 살리기위원회 한승우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토위의 김윤덕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오영수 위원장 통해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김동찬 제가 부회장님 먼저 예. 하시겠습니까? 뭐 새만금 개발이 국토 개발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해주시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평의 넓은 국토가 우리 전라북도에 만들어지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시간이 가고 오래 걸리다가
현 정부에서 예타 면제라는 것을 주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다시 좀 되는 거 했더니 이렇게 찬반양론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참 안타깝고 그지없고 분노 마음까지 생깁니다. 참 20여 년 만에 이제 2010년 4월에 축조가 끝나고 내부 개발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과 철도 항만인데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이건 기본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국책 사업이고요. 개별 보존에 때문에 신공항을 반대하시거나 지원하는 정부는 때가 너무 늦었으므로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자연 환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먼 훗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나 훗날 후손들에게 예. 새마을 신공항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면서 예.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께 공항 건립에 협력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우 위원장님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새만금 신공항의 규모가 활주로가 2,500m입니다. 현재 있는 군산공항보다 짧습니다. 현재 군산공항 2,745m고요. 예. 그다음에 주차장 수도 27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군산공항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계류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4군데입니다. 무안공항은 48개입니다. 1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동남아밖에 갈 수 없는 이런 공항입니다. 과연 이게 국제공항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더불어서 입지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안이 아니라 미군이 요구해서 지정된 안입니다. 바로 미군 부대 옆에다 만든 거고요. 미군이 그동안 염원했던 제2활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전북 도민이 원하는 공항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외에도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안전성의 측면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민들은 국제공항 들어선다고 하면 세계 각국을 다 다닐 수 있는 공항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등급이 있어서 새만금 신공항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남아 말씀하신. 예, C등급이라서 예. 너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은 갈 수가 없고요. 동남아나 중국 정도 가는데 사실 중국도 변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찬반 논란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전북의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환경만 파괴되는 결과로 나올 것인지 꼼꼼히 좀 더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대목이 많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전북 경영자 총협회 김동창 상임 부회장 그리고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 살리기원회 한승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의견도 주시고요. 또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